예,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대입 수시 원서가 접수됩니다. 입시 정보에 학부모들은 목말라하고 학생들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 학생들이 입시 불공정을 이유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그 대학 입학,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 캐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고액의 사교육 열풍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비유한 것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조국 캐슬은 스카이캐슬과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은 기본적인 전략이 내신 좀 잘 받고 과외 공부하기 위한 선생님을 잘 섭외하는 수준인데, 이 조국 캐슬에서는 시험 자체를 깡그리 우회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환경대학원, 의전원을 전부 다 무시험 전형합니다. 그리고 로비 대상도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조국 캐슬에서는 아예 공정하게 해야 할 대학이나 대학교 선생님들을 직접 로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스카이캐슬조차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내용에서는 그 부모의 그 직업이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최소한 부모의 인맥은 동원하지 않는데, 조국 캐슬에서는 이 논문 저자 등재, 6학기 연속 장학금, 그리고 또 퇴학되기에 이르러 있는 유급을 전원 구제하는 방법으로 또 면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이는, 드라마 속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오히려 조국 일가족은 모든 부정적인 여론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의혹이 섞여 있어서요. 사실과 의혹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후보자 개인과 개인 그 자녀의 이런 입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책임은 저에게 가장 큰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이야기하시는 아까 김상희 의원님이나 오전에 성일종 의원님 답변하거나 지금 보면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 못하는 거예요. 공감한다고 하지만.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장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단국대를 포함한 15개 대학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에 대해서 일제 조사 8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한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죠. 예, 미성년 논문 저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7년 그 12월부터 어쨌든 지난 5월 달에 종합 발표도 하셨고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그런데 단국대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민 학생이 빠졌는 이유는, 이 조민 씨를 박사로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직급을 기타로 기재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엄청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조사했어야 되고, 서울대 사례 휴직 중이라도 당연히 현직 교수였다면은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휴직 교수에 준해가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 조사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5월 달에 보도자료에 보면은 5월 달에서도 8월 달까지 조사한다 하면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님 답변. 예, 하세요.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성년 저자, 논문 저자가 표기되어 있는 논문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제가 5월 달에 발표할 때 16개 대학, 이제 전북대를 제외하고 15개 대학이었는데요.
1차 조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재검증해서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다 마쳐지지 않았고 이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스쿨이라는 그 검색어로 미성년 자녀들을 추출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나 저희가 검색하는 키워드에 잡히지 않는, 그리고 이 논문은 연구소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가 박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속이 의학학 연구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의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국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네. 전부 다 오전에도 답변하는 것이 무슨 그 재단의 문제고 경남 도교육청의 문제고 학교가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국민들의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지금까지도 계속 무슨 어떤 사안이 생기고 조사할 일들이 발생하면 항상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해왔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감사하던가 사안 조사를 다시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예외 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그 논문 문제인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비로 드린 것이고 책임 연구자는 김명주 박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되어 있는데, 이 김명주 박사가 책임 연구자면은 이 연구재단의 규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이 보면은 단독 연구의 경우에는 주저자 또는 교신제자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민 씨가 1주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김명주 교수는 나는 조민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장 교수님,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쪽 보호자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그랬다. 외국 대학 가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랬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이 문제는 최소한 가짜 저자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국제의학저널 편집인위원회 자료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저자의 개념 정립을 저렇게 4가지로 내놨습니다. 연구의 개념을 설계하거나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출간을 주도하거나 논문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교수가 우리 조민 학생에 대해서는 영어 번역했고, 그리고 또 이 실험 열심히 했다. 이거는 분명히 취소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교육부 장관님 소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고려대학교, 이것이 이제 우리 조민 학생이 고려대학교 들어갔을 때의 세계 선도 인재 전형 과정의 이 입학 이제 사정 기준입니다. 뭐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있습니다만은 평가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 외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정 자체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냐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내가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냐 여부에 대해 자기소개서에서 3가지 논거를 제시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단국대학교 인턴십 해가지고 논문 저자가 됐고, 2번째 공주대학교에서 인턴했고, 3번째 한국물리학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그 다음 WHO와 IVI 연구소에서 인턴했다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 각각이 다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단국대 인턴십과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고, 공주도 인턴십 엄마 친구라는 거 밝혀졌고, 한국물리학회에서 장려상 받았다는데 정확한 표현은 한국물리학회의 여성위원회에서의 장려상인데, 장려상도 전후로 장려상에는 제도가 없다가 조민 씨가 갔을 때만 유일하게 저는 참여자 전에서 장려상 준 거예요.
그리고 WHO와 IVI 연구소에는 인턴십이란 자격이 안 돼요.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WHO나 IVI의 산하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전부 다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견해라면 이야기하시죠. 의원님, 앞서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당시에 대입 전형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논문이든 인턴십이든 교회 활동이든 모든 것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돼서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국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점이고요. 다양한 입시 전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도 있지만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사실로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입시 전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는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장관님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묻는 것은 대학 입시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그 제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조국 일가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리를 밝혀야 되는 분명한 책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육부 장관이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지고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제도의 문제든 비리의 문제든 합쳐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만 용으로 만들고 나머지 딴 사람 자녀들은 전부 다 개천에서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느냐, 그 자체를 묻는데 지금 자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총리님, 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이제 드라마 가장 유행한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총리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같은 아빠가 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눈물과 통한을 과연 이렇게 지금 교육부 장관님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막연하게 당국대를 이야기하고 경남교육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과연 공감이 되고 감당할 수, 그들의 분노와 통한과 학생들의 절박함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평등, 공정, 정의를 기대한 국민들, 지지했든 안 했든 그 국민들의 분노를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우리 총리님께서는 비교적 그래도 이 정부의 핵심은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선 동년배의 학생들이 가지실 실망감이나 분노는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만들었던 가장 공적 공신력을 가진 검증 절차가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전에 무슨 강행이다 하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또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가고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선진화 성숙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런 판단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